안녕하세요. 민간요법이 만능이라 생각했던 시댁 때문에 고생했던 여성입니다. 의사의 말보다 민간요법을 더 믿고 따랐던 시댁 때문에 저와 제 아이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말았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늘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27살 때 지금의 남편, 아니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훈남이었고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저는 급히 지하철역 입구로 뛰어들어갔죠. 숨을 고르며 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도 저처럼 비를 피해 들어온 듯했어요. 양복 차림의 깔끔한 외모,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미소, 첫눈에 호감이 갔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우산 없이 나오셨나 봐요. 저도 그래요. 하필 오늘 비가 오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아침에 날씨가 좋아서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봄비라 그런지 금방 그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근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죠. 그는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요. 결국 나중에 친구에게 엄청 혼났죠.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따뜻한 성격과 지적인 면모에 점점 더 끌렸죠. 그도 저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죠.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배려심 깊고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늦은 밤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그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제 손을 잡았죠.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 사귀는 게 어떨까요? 달빛 아래에서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고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1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연인이 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가족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승진을 꿈꾸고 있었고 저는 제 일에 대한 열정을 나눴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어요. 그러던 중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죠.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그렸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 여행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가끔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청혼을 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연애를 하는 동안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한 공원에서요. 그 공원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죠.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색의 장미들이 피어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이 공원을 찾아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에 갔어요. 아름다운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장미들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고.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 순간들을 영원히 이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죠.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당신과 함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나누고 싶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함께하고 싶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눈물이 글썽거렸죠. 너무나 감동적이고 로맨틱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민준이 일어나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고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행복에 겨워 웃음을 멈추지 못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하늘에 떠있는 노을빛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댁과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남편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시댁은 아들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인 저에 대한 기대도 커졌어요. 우리 아들은 좋은 집 딸하고 결혼해야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대체로 시어머니 말씀을 따르셨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죠. 제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셨고, 화장도 너무 진하다고 지적하셨어요. 남편은 그저 어머니 말씀 들어, 어머니가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만 했죠.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신혼 초에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일이 바빴지만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주말마다 친정과 시댁을 다니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댁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어요. 음식을 해도 맛이 없다, 우리 집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게다가 제가 계속 직장을 다니겠다고 하자 시댁의 반응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들은 제가 전업주부가 되어 남편 뒷바라지와 집안일에 전념하기를 바랐거든요. 이제 우리 아들이 출세했으니 너는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어떠니? 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 간부가 되면 너가 내조를 더 잘해야지 라며 말하시곤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제 성격도 문제가 됐어요. 저는 제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었는데 시댁은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했거든요. 요리나 집안일에 서툰 것도 시어머니 눈에는 큰 단점으로 보였죠.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부모님도 널 인정하실 거야 라고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기뻤죠.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는 듯 했지만 곧 저를 더 힘들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임신했으면 이것저것 가려 먹으면 안 돼. 다 먹어야 애가 건강해 라며 제가 싫어하는 음식들을 억지로 먹이려 하셨어요. 된장국, 미역국은 기본이고 소내장탕, 가물치 요리 등 제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들을 매일같이 먹으라고 하셨죠. 저는 입덧이 심해서 먹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예전엔 다들 이렇게 먹었어, 너 좋으라고 먹이는 거 아냐, 우리 손주 좋으라고 먹이는 거지 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어머니 말씀 들어, 어머니가 다 경험해 보신 거야, 설마 못 먹는 걸 먹으라고 주겠어? 라고만 했어요. 저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받아 먹었어요. 매일 밤 구토와 입덧에 시달리면서도 참았죠. 아이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민간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생간, 심지어 토끼피까지. 저는 정말 먹기 싫었지만 시어머니는 이걸 먹어야 애가 똑똑해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거부하면 애를 위해서 이것도 못 참아 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고 저는 점점 외롭고 지쳐갔어요. 결국 정기검진을 갔다가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산모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산의 위험도 있어요. 당분간 입원해서 집중관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실에 누워있으니 마음은 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걱정이 밀려왔어요. 아이는 괜찮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서도 여전히 불만이셨어요. 고작 입덧 때문에 입원을 다 하고 너 내가 해주는 음식 먹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냐?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임신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지금 산모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친정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내가 당장 갈게. 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다음 날 친정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출산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과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비난 속에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우리 때는 다들 이렇게 살았어라며 제 고통을 무시했죠. 드디어 출산날이 왔어요. 진통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힘을 냈죠. 16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고 어린 생명체를 품에 안으니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출산 후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몸은 아직 많이 힘들었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니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그때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자, 이거 먹어봐. 산모에겐 이게 최고야. 시어머니가 들고 온 건 검은색 액체가 담긴 병이었어요. 냄새부터 역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각종 한약재를 고아서 만든 거야. 내가 널 위해 직접 비싼 한약방 가서 다려달라 했어. 이거 먹으면 산후 회복에 최고라니까.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도저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 지금은 좀.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그래? 이거 먹어야 젖도 잘 나오고 몸도 빨리 회복된다니까. 어서 먹어봐. 시어머니는 그 액체를 컵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죠. 그때 마침 회진을 돌던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상황을 눈치챈 간호사가 얼른 다가왔죠. 잠시만요. 어머니, 그게 뭐죠? 산모에게 줄 거라면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뭘 상의해? 내가 며느리한테 이상한 걸 먹이겠어요? 이건 유명한 한의사가 직접 재료를 골라 만든 산후보양식이에요. 간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음식은 줄 수 없어요.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예요. 시어머니는 더욱 언성을 높이셨어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며느리한테 약이 될 걸 주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간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음식 외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그 음료를 들고 나가시면서 간호사에게 화를 내셨어요. 에이, 요즘 병원은 뭐 이래. 내가 내 며느리한테 못 먹을 거라도 주는 줄 아나? 당신 내가 고객센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간호사에게 사과를 했죠. 하지만 간호사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이후 병원에서 퇴원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해 행복한 날들을 보낼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아이의 피부에 이상한 반점과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좁은 부위에 생겼다가 사라지길래 단순한 습진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소아과에 데려갔죠.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알레르기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제안하셨어요. 검사 결과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알레르기는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이렇게 심한 정도라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알레르기가 심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레르기로 고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알레르기가 꽤 심했어요. 남편의 말에 놀랐어요.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자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걱정 마. 우리 아들 지금 알레르기 없이 잘 살고 있잖아. 내가 해준 음식 먹고 다 나은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손주도 내가 고칠 수 있어. 시어머니는 곧바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의사가 절대 먹이지 말라고 한 음식들도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지지했어요. 엄마가 내 알레르기도 없애주셨잖아. 우리 아이도 엄마가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남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싶었지만 시댁의 압박이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자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면 시어머니가 끊으셨어요. 의사가 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내가 키운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봐.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저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싶었지만 시댁과 남편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 했죠. 그때부터 저는 아이의 알레르기 관리에 온 신경을 쏟았어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산모가 먹은 음식으로도 아이한테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먹는 음식도 철저히 가려 먹었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시도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 너무 예민하게 키운다 그렇게 가려서 먹이면 제대로 안 큰다고 불평하셨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고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은 처음엔 저를 이해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점점 부모님 편에 서기 시작했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지금 봐봐 알레르기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지만 여전히 알레르기 관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더욱 음식에 신경 쓰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신경 썼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제가 꼭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의 해외 출장과 제 지방 출장 날이 겹치게 됐어요. 어떻게든 겹치지 않게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할 수 없이 아이를 시댁에 맡기기로 했죠.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들은 생각은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와 아이의 편이셨고 알레르기 관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혹시 다음 주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남편이랑 출장 기간이 겹쳐서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봐야지. 근데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시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엄마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때였어요. 마침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통화 내용을 듣고는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손주인데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봐야지.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이미 결심한 것 같았죠. 결국 남편이 시댁에 연락을 했고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반응은 강경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봐야지. 손주를 어떻게 다른 데 맡기니? 너희가 출장 가는 동안 우리가 잘 돌볼게. 시어머니의 강한 주장에 남편도 동의했고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못 믿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가슴이 아팠죠. 이 상황을 친정 어머니께 설명드리자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얘야, 나도 손주를 보고 싶지만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게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시댁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오신다면 이번엔 그냥 시댁에 맡기는 게 어떨까? 친정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현명함과 배려심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다정하게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우리 딸, 네 마음은 충분히 알아. 시댁에게 자주 전화해서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결국 아이를 시댁에 맡기기로 결정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시댁에서 과연 아이의 알레르기를 제대로 관리해 주실까? 아이를 맡기기 전날 저는 시어머니께 아이의 알레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어떤 음식을 절대 먹이면 안 되는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메모까지 해드렸죠. 시어머니는 알았어. 걱정 마라고 하셨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출장을 떠나는 날, 저는 아이와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곧 돌아올게. 착하게 있어야 해라고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죠. 아이도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예감을. 출장을 떠나 기차에 몸을 싣고 시어머니께 문자로 다시금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음식을 알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이 알겠다는 단답만 하셨죠. 출장 중에도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매일 시댁에 전화해서 아이 상태를 물어봤죠. 처음 이틀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가 왔다고 해요.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이의 상태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이의 상태를 전달하고 출장 마무리 잘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제가 신신당부 드린 것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먹이셨더라고요. 괜찮아. 알레르기가 있다 해서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져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일부러 그런 음식들을 먹이셨다고 해요. 민간요법이라며 아이에게 해로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던 거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부모님을 변호하더라고요. 엄마가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야. 너무 화내지 말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절망했어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니 이내 화를 냈어요. 너 미쳤냐?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당신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죽일 뻔했어. 그렇게 조심해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내 말은 무시하고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걸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믿겠어. 당신이 선택해야 해. 아이와 나 아니면 당신 부모님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협조적일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법정에 서자 태도가 돌변했죠.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남편 측에서는 제가 과도하게 예민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꾸준히 기록해온 아이의 건강 상태와 의사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죠.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댁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저를 배은망덕한 며느리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제가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만들어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참아냈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6개월간의 힘들고도 고통스러운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났어요. 다행히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권을 저에게 주었고 남편에게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부터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댁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죠.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예요. 이 소송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임신 중 겪었던 고통, 출산 후 시댁의 무시와 강요, 그리고 아이의 알레르기를 무시하고 위험한 음식을 먹인 사실까지 모든 증거와 증언을 법정에 제출했죠. 재판부는 면밀한 검토 끝에 시댁의 혐의를 인정했어요. 특히 저희 부부가 출장으로 아이를 맡긴 날 문자로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고 부탁했을 때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대답한 증거가 컸죠. 아이의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을 먹인 것이 크게 작용했어요. 시부모님께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 판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둘이서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제 의지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이의 알레르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썼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했죠. 점점 아이의 상태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위해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아이와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계속 전화가 오는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아니, 그러니까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랐죠.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도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부탁이야.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전 남편은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아니, 실수를 넘어선 죄를 저질렀지. 네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사과는 전에도 했잖아. 왜 또 그래? 라며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 내 알레르기가 어머니의 민간요법으로 나은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된 거였어. 저는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 전 남편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내 과거 병력에 대해 물어보셨지. 어렸을 때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 현재 알레르기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놀라시는 거야. 어렸을 때 있던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면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래? 의사 선생님 설명으로는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일부 알레르기, 특히 식품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대. 내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은 민간요법으로 알레르기가 치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셨어. 오히려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지.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 내 알레르기가 좋아진 건 어머니의 민간요법 덕분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진 거였어. 그의 눈에 후회의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함으로 인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의 걱정과 주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야 알게 된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의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완화된 거예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매년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이의 알레르기 반응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화하면서 알레르기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이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건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의미니까요. 이제 아이는 예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학교 급식도 거의 다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간식을 먹을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아가, 땅콩은 아직도 조심해야 해. 알지? 혹시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약 먹어야 한다. 외출할 때마다 아이에게 상기시켜줘요. 아이도 이제는 잘 알고 있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걸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니까요. 아이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겐 정말 소중해요. 한편 전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 전 남편과도 꾸준히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아이를 위해 서로 노력했죠. 아빠랑 놀러 가는 거 좋아? 어느 날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정말 재밌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우리는 이혼했지만 아이에게는 여전히 부모가 필요하니까요. 전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아이의 알레르기에 대해 훨씬 더 이해하고 조심스러워졌죠. 가끔은 함께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아이의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기도 해요. 미안해, 얼마 전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나랑 내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함께 아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더욱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저 역시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이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